철학자들 안녕! 여러분, Strong AI 들어보셨나요? 범용 인공지능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처럼 지능이 있고 또 어떠한 과제에 대해 수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해를 하는 것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일컫는 용어죠. 이게 정말 가능한지는 요즘 정말 핫한 토픽이지만 사실 철학자들이나 인지과학자들은 몇십 년 전부터 이것에 관한 연구와 논쟁을 해왔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운영하는 심포지온 3기 등록이 아직 진행 중인데요. 철학의 근본이 되는 9가지 주제에 대해 이제 영어 원서로 읽고 깊이 생각해보고 토론을 하는 과정입니다. 아니, 철학 자체도 어려운데 어떻게 영어로 하냐? 일단 3기는 입문 과정이고 현학적인 용어나 복잡한 문장 구조, 쓸데없이 어려운 말, 그런 교재를 쓰지 않습니다. 철학에 대한 편견을 부수는 과정이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철학적 사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물론이고 영어 실력 향상, 감 유지 이런 거 원하시는 분께도 어떤 영어 스터디보다 더 지적 대화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1950년 영화 Imitation Game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한 영국의 수학자이자 컴퓨터공학자이자 철학자인 앨런 튜링은 지금은 튜링 테스트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논증을 하나 했죠. 얼굴이 보이지 않는 채팅상에서 인간과 다를 바 없는, 그래서 인간으로 보이는 기계라면 지능이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다. 대단한 클레임이죠. 이런 주장이 있으면 당연히 반박이 나와야겠죠. 1980년 철학자 존 설은 이제는 철학계, 인지과학계에서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중국어 방 사고 실험을 통해 튜링 테스트를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999년 존 설은 자기의 사고 실험을 직접 요약했는데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어볼 것입니다. 자, Imagine a native English speaker who knows no Chinese locked in a room full of boxes of Chinese symbols, a database, together with a book of instructions for manipulating the symbols, the program. 영어가 모국어이고 native English speaker이죠.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locked in a room full of boxes. 박스로 가득 찬 방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박스에는 뭐가 있어요? Chinese symbols, 중국 문자들과 with a book of instructions for manipulating the symbols. 그 문자들을 어떻게 조합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서, book of instructions 하면 설명서죠. 그런 설명서가 있다. 컴퓨터로 따지면 그 문자는 Chinese symbols는 데이터베이스고 설명서, book of instructions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다음, imagine that people outside the room send in other Chinese symbols, which, unknown to the person in the room, are questions in Chinese, the input. And imagine that by following the instructions in the program, the man in the room is able to pass out Chinese symbols, which are correct answers to the questions, the output. The program enables the person in the room to pass the Turing test for understanding Chinese, but he does not understand a word of Chinese. 방 밖에 있는 사람들이, people outside the room, 다른 중국 문자들을 방 안으로 보내는데 send in other Chinese symbols. 근데 여기서 이제 which unknown to the person in the room 했죠. 이거는 which는 뭐예요? 그 Chinese symbols죠. 그러니까 그 중국 문자들은 사실 안에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unknown to the person in the room are questions in Chinese. 중국어로 된 질문이다. 그리고 이게 그 프로그램의 input과도 같다는 거죠. 이제 설명서에 적힌 대로만 하면 by following the instructions in the program 방 안의 사람은 그 질문의 대답으로 적합한 중국 문자를 조합해 내보낼 수 있다. Man in the room이 pass out Chinese symbols which are correct answers to the questions.
질문에 대한 답이 된다는 거죠. 그 방 안에 있는 사람이 조합해서 내보내는 중국 문자들이.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의 아웃풋으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이 프로그램 아까 설명서라고 했죠. enables the person. 그러니까 enables someone to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뭐뭐 하게끔 하다. 어떤 사람이 뭐뭐 하는 것이 가능하게끔 하다. 이런 영어 프레이즈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설명서는 방 안에 있는 사람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수는 있게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은 중국어를 한 단어도 이해하지 못한다. But it does not understand a word of Chinese. 컴퓨터가 아무리 중국어 syntax, 즉 단어의 결합이나 이제 문장 구조적인 문법에 맞춰서 중국어 아웃풋을 내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컴퓨터는 중국어를 의미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사고 실험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의미에서 컴퓨터가 인간처럼 생각하고 사고하지 못한다는 주장이고, 이것은 당시 앨런 튜링이나 기능주의자들, functionalist에 대한 반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너무 생각이 많아지셨나요? 이게 정말 반박이 된다고? 이게 말이 된다고? 이건 어떤 의미지? 이건 이렇다는 건가? 이렇게 많은 생각이 드시죠? 그렇다면 당신은 삐빅 청상입니다. 이 중국어 방 논증은 정말 발표돼서부터 현재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연구와 어마어마한 반박이 이루어진 그러한 논증이에요. 비교적 간단한 반박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사람이 언어를 구사하는지 볼 때 그 사람의 마음까지 꿰뚫어보고 파헤쳐보는 건 아니지 않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언어, 한국어라고 칩시다. 한국어로 어떤 상황에 맞게 적절한 말을 할 수 있고 이런 걸 본다면 이 사람은 이 언어를 아는구나 라고 보통 판단을 하지 않냐, 우리가 인간을 대할 때. 그렇다면 왜 그게 사람이 아닌 기계라고 해서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냐? 이런 반박도 있고요. 또 이제 존설의 논증은 이제 기계에 대한 어떤 직관에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도 있어요. 기계니까 생각을 못하겠거니 인간과 다르겠거니 하는 그러한 선입견, 직관 같은 것에 의존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직관을 필요하다면 버리고 수정하면서 컴퓨터와 인공지능에 대해 생각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반박이 있어요. 이 중국어 방에 있는 그 사람은 아니더라도 그 방 시스템 전체 어딘가에는 중국어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는 것도 있고, 이 사고 실험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사고 실험이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존설은 많은 반박에 대한 리플라이를 또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의견이죠.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맛보기 영상을 통한 발상이나 의문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직접 관련 글을 읽어보시고 분석해보시면 그때는 어떤 철학적 논증도 직접 써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영상 댓글에는 내가 철학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도 가공되지 않은, 정리되지 않은 정말 새로운 방식으로 깊이 해보는 생각을 환영하고 의문도 환영하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의견 달아주세요. 사실 이런 AI 문제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만든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쓰고 정말 삶에서 밀접한 영향을 받을 문제이기 때문에 철학자들만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인공지능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자, 그럼 여러분의 사고의 깊이를 변화시킬 심포지온 3기에 대한 링크 다시 한번 여기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럼 철학하는 한 주 되세요.